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신원자입니다. 오늘은 신호 처리에서 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Frequency Domain Analysi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requency Domain Analysis를 좀 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개념은 바로 이 Periodic Signal입니다. 자, 이 Periodic Signal의 수학적 정의가 뭘까요? 바로 이 xt라는 신호가 있을 때 xt와 xt 더하기 캐피털 T0가 정확히 같은 값을 가지면 우리가 xt를 이제 periodic signal이라고 하죠. 자, 이때 우리가 만족하는 T0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작은, 즉 이제 미니멈 T0를 우리가 period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요런 xt가 있다고 칩시다. 자, xt가 sin 2파이 f0t 라고 할게요. 자, 이게 이제 periodic signal인지 그리고 period가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의대로 xt 더하기 캐피털 T0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sin 2파이 f0 t 더하기 캐피털 T0. 자, 정리를 더 해보면 2파이 f0t 더하기 2파이 f0 캐피털 T0. 자, 언제 이 두 값이 같아질까요? 바로 요 뒤에 값이 2파이의 어떤 그 정수배가 되면 값이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결론은 뭐냐? 2파이 날아가니까 T0라고 하는 게 F0분의 K, 즉 피리어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작은 T0라고 했으니까 피리어드는 F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신호 XT가 주어지면 피리어드 한지, 그 다음에 우리 피리어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continuous time signal에서 만약에 이제 신호가 periodic 할 때 신호를 frequency domain에서 이제 representation 할 수 있는 Fourier 시리즈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For periodic signal, 뭐 XT라고 부를게요. 자, periodic signal이니까 이제 period를 줘야겠죠. period를 T0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F0T0가 1이라고 하고 이 F0를 우리가 fundamental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fundamental frequency. 자, 그러면은 자, periodic signal XT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sum of AK exponential의 J 2파이 K F0 T. 자,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K는 이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게 뭐냐? 바로 XT라는 신호를 exponential J 2파이 K F0T가 뭐냐면
orthogonal basis라고 합니다. 자, orthogonal basis가 뭐냐? basis가 뭘까요, 여러분들? basis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two dimensional 벡터 스페이스 1, 2 같은 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0,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1, 0이라는 첫 번째 베이시스가 있고 두 번째 베이시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바로 1이라는 웨이팅 팩터와 2라는 웨이팅 팩터로 1, 2라는 팩터를 표시할 수가 있죠. 자, 펑션 이 continuous time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infinite dimension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dimension 신호는 두 개의 베이시스로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infinite dimension인 xt 같은 경우는 infinite 개, 무한 개의 이제 베이시스로 신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k번째 베이시스의 웨이팅 팩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팅 팩터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AK 1 over t0분의 xt exponential 마이너스 j2파이 kf0t dt. 자, 요게 바로 웨이팅 팩터를 k번째 베이시스에 담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그 이제 팩터를 구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지 뭐 틀린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면은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AK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1 over t0 t0. 자, 이걸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바깥에 이미 k라는 변수 그 아르규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아르규먼트를 summation 아르규먼트 l로 바꿀게요. al exponential에 j l f0t 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 파이 k t dt. 자, 지금 이제 할 일은 썸메이션과 이 인테그랄을 순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L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AL 쫓아올 수 있고요. J 2파이 L 마이너스 K F0T. 자, 여기서 이 텀에 해당하는 자, 요게 어떤 퀀티티를 가질까요? 자, 요거 뭐 바로 뒤에 이제 증명을 좀 해보겠지만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L과 K가 같을 때는 요게 이제 값이 T0 값이 나오고요. L과 K가 다를 때는 0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요게 이제 맞다고 친다면 자, 이 썸메이션에서 이제 L과 K가 같을 때만 이 해당 값이 T0 같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AK 곱하기 T0가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일 때는 다 0이니까. 그죠? 썸메이션 중에 L이 이제 K일 때만 값을 가지니까. 자, T0 약분돼서 AK. 자, 그래서 이제 맞다는 거죠. 그죠? AK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K번째 오토고널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그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요런 프레의 시리즈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요 우리 앞에서 정했던 요 이제 식을 좀 증명을 하는 것이 남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라고 할까요? 별표가 exponential j2 파이 l-k epsilon t dt. 자, 요게 증명을 해보면 만약에 L과 K 같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값이 뭐 되게 쉽네요. L과 K 같을 때니까 이게 0이 되니까 요게 이제 exponential 0이 1이죠. 이건 뭐예요? T0죠. 그죠? 요쪽 파트에 증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L과 K가 다를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L-K를 우리가 뭐 M이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exponential의 J의 2파이의 M epsilon T dt.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일러 공식을 넣으면 코사인 2파이 M epsilon T 플러스 J 사인 2파이 M epsilon T dt. 자 그러면 적분을 나눠 쓸 수 있겠죠. 점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자, 코사인 2파이 m f0 t를 t0만큼 주기로 이제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여러 번의 주기로 적분한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인도 마찬가지로 t0만큼 적분을 하면 멀티플 피리어드에 적분을 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과 사인을 우리가 뭐 한 주기 혹은 두 주기, 세 주기 그렇게 적분하면 뭐가 되죠? 당연히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 피리어딕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다면 오토고널 베이시스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피리오딕 시그널에서의 프리에 시리즈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피리오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난 피리오딕한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 애널리시스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XT라는 이 난 피리오딕한 신호가 있죠. 자, 이렇게 신호가 있다면 얘를 우리가 프리에 그 시리즈, 즉 피리오딕한 신호에서의 프리퀀시 도메인 애널리시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피리오딕 신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xtildaT라는 피리오딕한 신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 0, t0, 마이너스 t0. 계속 요게 이제 피리오딕한 신호가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xt와 xtildaT의 관계 어떻게 있을까요? 바로 t0를 무한대로 보내자는 거예요. xtildaT에서. 자, 그러면 요게 거의 xt와 굉장히 근접한 신호가 되겠다. 요게 이제 인투이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xtildaT라는 피리오딕 신호가 있고 t0를 무한대만큼 보내면 그게 결국 xt와 굉장히 근접한 신호가 갈 거다. 그게 이제 프레 시리즈에서 프레 트랜스폼으로 넘어가는 또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했던 개념과 이제 유사한데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개념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t0를 무한대로 보낸다. 또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고. 자, 그렇게 되면 자, F0가 뭐였죠? F0가 이제 1 over t0였고 fundamental frequency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t0가 커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df라고 극소 주파수 devi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k f0는 뭐가 돼요? 요거를 이제 f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앞에 나왔던 이제 썸메이션은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썼던 프레 시리즈를 가지고 non periodic 신호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xt가 앞에서 뭐였죠?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ak exponential의 j 2파이 k f0t. 자, 여기서 리미트 t0를 무한대로 보내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자, 뭐 리미트를 안으로 보내 볼까요? 그죠? 그러면 뭐 a k 자, t0를 한번 곱하고 뒤에서 나눠 볼게요. 뭐 f0k t 자, t0를 나눠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어떤 정의를 할 거냐면 리미트 t0를 무한대로 갔을 때 AKT0를 XF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XF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요게 바로 XF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썸메이션은 뭐로 바뀐다고요? 인테그랄로 바뀌고, 위에는 XF로 바뀌고, 자, 익스포넨셜에 J의 2파이, 자, K 곱하기 F0는 뭐로 바뀌죠? F로 바뀌고, T0는 뭐로 바뀐다고요? T0분의 1은 F0니까 이게 DF로 바뀐다는 거죠. 자, 저기 F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그죠? XF라는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 신호를 XT라는 타임 도메인 신호로 바꾼다. 이때 XT는 이제 이제 피리오딕한 신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런 말이었죠. 자, 그다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반대로 이번에 XF를 앞에서 뭐라고 정했죠? 리미트 T0가 무한대로 갈 때 AK T0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AK가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AK를 뭐라고 했냐면 AK를 T0분의 1에 T0에 XT에 2에 마이너스 2파이 K F0 T DT 곱하기 T0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0, T0 약분되고 자, 그리고 나서 T0를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뭐가 돼요?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자, 2파이 KF0는 뭐 F로 바뀌고 T DT 요게 이제 뭐냐 결국
요게 바로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식이 이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인 거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즉, 그 프레 트랜스폼은 이제 XT를 타임 도메인 신호를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반대로 프리퀀시 도메인 신호를 타임 도메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프레 시리즈는 우리가 프레 시리즈 즉 피리오딕 시그널 같은 경우는 피리오딕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프레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었냐면 XT가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K 엑스포넨셜 2파이 KF0T. 자, 그러면은 XT를 이제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냈는데 모든 주파수에 다 컴포넌트가 있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프리퀀시에 멀티플이 되는, 그죠? 0, F0, 2F0 해당하는 텀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A0, A1, A2 이런 식으로. 피리오딕한 신호면. 자, 근데 반면에 이 난 피리오딕한 신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non periodic 신호 같은 경우는 continuous 하다는 거죠. 이 frequency domain XF가. 요게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periodic한 신호는 모든 주파수에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fundamental frequency F0의 멀티플한 곳에서만 값을 가지게 되고 non-periodic한 신호 XT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즉 F에 대해서 continuous한 함수인 XF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결국 어떤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피리오딕한 신호에서는 프레 트랜스폼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continuous time 프레 트랜스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 periodic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non-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는 프레 시리즈가 아닌 프레 트랜스폼을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periodic 시그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할게요. T0 마이너스 T0. 이때 이제 이 XT의 프레 트랜스폼을 캐피털 XF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 페어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이 한 주기 XT가 이제 periodic 시그널인데 이거의 이제 한 주기를 이렇게 이제 뽑아서
x 뭐 틸다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x의 1t라고 할게요. 한 주기 신호. 그래서 1 period signal. 이거는 이제 non-periodic 신호죠.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x1에 대해서도 Fourier 트랜스폼 페어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자, 우리 periodic signal xt 같은 경우는 Fourier 시리즈로 마이너스 j2 파이 f0 k t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지금 Fourier 시리즈예요. 그죠? 아직 Fourier 트랜스폼이 아니고. 이때 ak를 어떻게 찾았죠? 웨이팅 팩터가 앞에서 증명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periodic signal이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얘를 좀 더 우리가 xt 대신에 x1t를 가지고 좀 나타내 볼게요. 자, xt 대신에 x1t. 자, xt 같은 경우는 periodic signal이었으니까 한 주기 적분을 한다면 x1t 같은 경우는 한 주기만 딱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2 파이 ft를 하고 여기에 샘플링을 f0k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 t0분의 1에 x1 f에 f를 뭐 k f0 샘플링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x1 t 같은 경우는 non-periodic signal이니까 x1f가 당연히 continuous한 신호를 가지고 있겠죠. non-periodic signal이니까. 그 중에서 그죠? 샘플링을 하라는 거죠. 샘플링을 0 f0 2f0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바로 ak의 뭐 t제를 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xf를 실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요 periodic signal에 대한 주파수 Fourier 트랜스폼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하고 맞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 그죠? 자, 그러면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이제 xt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xt가 이제 그 inverse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 되겠죠. xf exponential에 j 2파이 ft df 그리고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인테그랄과 서메이션 순서를 바로 바꿔볼게요. 자리가 좀 없으니까 ak 그 다음에 exponential j 2파이 ft 델타 f 마이너스 kf 0 df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죠? 얘는 shifting property, 델타 펑션의 shifting property 때문에 exponential의 j의 2파이 k f0t가 되죠. shifting property.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잘 공부를 했던 것들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결국에는 summation ak exponential의 j 2파이 f0kt. 얘가 뭐야? 바로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XT의 프레 시리즈 정의죠. 자, 그러니까 잘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AK로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XF를 두게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periodic signal의 프레 트랜스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한 주기 신호의 샘플링한 버전,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실 그 샘플링한 버전이 A0, T0, A1, T0, A2, T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앞에 A0, A1, A2를 여기에 가져와서 대입을 해줘서 임펄스 트레인 형태로 XF를 구성을 잘 하면 그게 바로 periodic signal의 프레 트랜스폼 버전이 된다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푸리에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fundamental frequency의 multiple time에 해당하는 그 frequency만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다. periodic한 신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왜 이 non-periodic 신호의 이제 주파수 도메인 신호가 continuous한지 그 이제 인투이티브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처음에 이 periodic한 신호 x tilde t가 있었죠. 그래서 요게 뭐 이 주기가 T0인 피리오딕한 신호였습니다. 그죠? 요거에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봤더니 그죠? fundamental frequency f0가 뭐였죠? 1 over t0였죠? 이 fundamental frequency의 멀티플이 되는 그 지점에서만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결론이 났었죠. 자, 만약에 x tilde인데 만약에 2배로 커요. 주기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만약에 노테이션이 조금 이상한데 T0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자, T0 프라임이 T0보다 굉장히 커요. T0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프레 트랜스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fundamental frequency를 찾아야겠죠. F0 프라임이 1 over T0 프라임. 자, 그러면 피리오드가 더 커졌으니까 fundamental frequency는 더 작아졌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의 그 xt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t0를 심지어 무한대로 보내야 돼요. 그죠? x tilde t0. 자, 이렇게 되면은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말 그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극소량 델타 F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요 프리퀀시 아웃풋 자체가 컨티뉴스 함수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non-periodic 신호 같은 경우는 fundamental frequency가 굉장히 작아져서 요 값이 굉장히 이제 0에 이제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df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값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게 컨티뉴스 함수처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periodic 신호 같은 경우는 이 frequency, fundamental frequency에 이제 multiple 배웠는데 continuous 그 non-periodic한 함수 같은 경우, time에서의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frequency의 아웃풋 자체가 이렇게 continuous 함수로 나오는 어떤 intuitive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 frequency domain analysis를 할 때 왜 complex exponential 함수를 우리 이제 베이시스로 오토고널 베이시스로 사용을 했는지 그 인투이티브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선형대수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AX는 람다 X라고 해서 이 X가 벡터고요. 요게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람다를 스케일링 팩터인데 아이겐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요 이제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X라는 인풋 벡터가 있죠. 벡터가 이제 A라는 시스템. 여기서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선형 시스템에 아웃풋 들어가면 AX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결국 람다 X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와 패럴렐하게 된다는 거죠. 아웃풋 자체가 인풋과 패럴렐하게 된다. 이 벡터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인 뭐 벡터를 집어넣어 본다고 할게요. 뭐 제너럴한 y라는 벡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a, y가 나오겠죠. 그게 y와 패럴렐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웃풋 벡터가 인풋의 벡터와 패럴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a가 정해지면 x라는 아이겐 벡터가 이제 특별한 아이겐 벡터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겐 벡터의 어떤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xt라는 신호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는 impulse response가 HT인 시스템 아웃풋 YT는 LTI 시스템에서는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 T가 나오게 되죠. 얘는 사실 또 뭐 컨볼루션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의 인풋 자체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 결국 싱글턴 함수예요. 그래서
F0인 프리퀀시를 가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가 인풋이라고 한다면 뭐 진행을 이제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타우 익스포넨셜에 j2 파이 f0 t 마이너스 타우 t. 자, 타워 관계없는 텀들을 이렇게 쓰고 나머지 타워와 관계된 적분 텀을 쓰면 마이너스 타워 제로 t죠. 자, 요게 뭐죠? 요게 바로 HT를 프레 트랜스폼 한 거죠. 결국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H를 프레 트랜스폼 해서 F에 F0를 대입한 그 스케일러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HF0 곱하기 원래 우리가 보냈던 인풋의 펑션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의 어떤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우리가 인풋에 아이겐 펑션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아이겐 펑션의 어떤 스케일링이 돼서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LTI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어떤 상수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웃풋도 이 상수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아이겐 펑션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가 오토고널 베이시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베이시스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죠. 뭐 이걸 나타낸다고 했을 때 오토고널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완전히 또 다른 베이시스로 할까요? 그래서 하면은 뭐가 되죠? 1,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하면은 사실 베이시스가 첫 번째 베이시스도 있고 베이시스 두 번째 것도 있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의미가 있는 베이시스인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 시그널을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베이시스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이겐 펑션을 가지기 때문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의 베이시스 함수로 잡는다는 거죠. 그게 되면 사실 그 결과로 우리가 요 아웃풋 HT의 그 프레 트랜스폼 자체가 H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X의 프리퀀시 도메인에 이 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요 성질 때문에. 요 아이겐 펑션을 잡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프리의 어널리시스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함수로 베이시스를 삼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뭐 discrete time signal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continuous time 같은 경우, xt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된 어떤 값이 존재를 하는 함수를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뭐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t0, 뭐 et0,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et0 샘플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이제 xt t를 뭐 kt0. 네, 근데 이제 그 x축을
어차피 t0에 이제 멀티플 배니까 아예 이제 n이라고 해서 그 멀티플 스케일링만 아예 x축으로 해서 y축은 똑같고 이렇게 이제 적는 거를 우리가 비로소 xn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continuous time에서 discrete time signal xn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역과정은 이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샘플링 피리어드 t0를 알면 xn에서 xt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time 신호를 정의를 좀 받고 periodic 시그널을 먼저 볼 거예요. 여기서도 프레이 시리즈의 이제 discrete time 버전이죠. 자, 그래서 for 마찬가지로 periodic signal xt가 아니라 이제 xn이겠죠. with 여기도 이제 period가 존재하는데 보통 period를 뭐 n이라고 쓰는 t가 아니라 이제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undamental frequency frequency 자, 앞에서 이제 F0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캐피탈 F0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1 over n이라고 한다면 뭐 F0 곱하기 n이 1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재밌는 또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우리 오토고널 베이시스 펑션이 있었죠.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0 kn 요게 periodic하다 in frequency domain and time domain 양쪽 도메인에서 요 베이시스가 모두 periodic하다. 첫 번째로 이제 frequency 도메인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제 periodicity를 증명하려면 f0 대신에 f0 플러스 뭐 1 대입해 볼게요. exponential의 j 2파이 f0 kn j 2파이 kn 그래서 요 값이 뭘까요? 요거를 뭐 바로 사실 구해도 되는데 뭐 오일러 공식으로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요렇게 이제 되니까 얘는 뭐예요? 뭐 당연히 이제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자, 그래서 얘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exponential j 2pi f0 kn이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피리어드가 1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을 더했는데 원래 값이 나왔으니까. 그죠? 자, 타임 쪽도 마찬가지로 j pi f0 k n 더하기 캐피탈 N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exponential의 j 2pi f0 kn multiply exponential j 2pi f0 k 캐피탈 N 자 f0 곱하기 n이 뭐였어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exponential j 2pi k 그죠? 얘는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xponential j 2pi f0 k 그래서 타임 축에서는 피리어드가 n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xn을 이 지금 프리의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ak의 exponential에 j의 2파이 f0 kn. 자, n이 0, 1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물론 뭐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n-1개까지만 가면 되겠죠. 왜 그러냐? periodicity of time. 그러니까 뭐 뒤에는 또 반복될 테니까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모든 k를 다 할 필요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마찬가지로 a는 0부터 얘는 뭐냐? periodicity of frequency. 그렇기 때문에 frequency 도메인에서 우리가 periodicity가 있기 때문에 모든 k를 다 할 필요가 없고 0부터 n-1까지만 해도 그죠? k가 0부터 n-1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체 프리퀀시를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periodicity를 쓰면 우리가 프레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이런 특성을 활용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이퀘이션, 리니어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더 요 표현을 조금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periodicity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k에 대해 다 쓰는 게 아니라 0부터 n-1개의 프리퀀시 정보만 써도 충분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periodic 하니까. 자, 그래서 뭐 좀 더 제너럴하게 써보면 k를 이렇게 어떤 주기 캐피탈 N 주기를 가진 뭐 0부터 n-1까지도 되고 1부터 n까지 해도 되고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n은 0부터 n-1까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선형대에서도 배웠던 AX equal B 형태로 조금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n-1개를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x0부터 x1 x 캐피탈 n-1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돼요? 뭐 A0, A1, A, n-1.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 가운데는 어떤 이제 코에피션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exponential에 뭐가 들어갈까요? J 2파이 F0 KN이 뭐죠? K가 0이고 N도 0이네요. 그죠? 곱하기 0 그게 뭐예요?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exponential의 또 j 2파이 f0 k는 뭐예요? k는 1이고 n은 0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로는 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로는 뭐예요? exponential j 2파이 f0 n은 1이고 그죠? k는 0이고 이것도 1이에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컬럼도 다 사실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뭐냐? exponential의 j 2파이 f0 k와 n이 다 1인 거죠. 그죠? 1.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exponential의 j 2파이 f0 m-1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exponential의 뭐 또 j 2파이 f0 m-1의 제곱이 되겠죠. 둘 다 kn 둘 다 m-1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이제 A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사이즈는 n by n 매트릭스고 얘는 이제 x 매트릭스고 n by 1이고 얘는 이제 b에 해당하겠죠. 이 n-1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리니어 시스템 형태로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x 이런 것도 실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x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equal b라는 걸 나타내는데 a가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면 x를 a의 인버스에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a의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면 근데 A의 인버스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A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면 심지어 오토고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 DFT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사실 DFT 매트릭스는 사실 인버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토고널 합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가 A의 트랜스포즈와 사실 동일하다. 이런 성질까지도 우리가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discrete time 시그널의 이제 그 Fourier 시리즈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 꼴로 뭐 나타낼 수도 있고 실제로 요거를 매트릭스 버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자,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아예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xn을 두고 바로 2파이 f0 ln이라고 할까요? 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러고 나서 직접 요 xn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이 베타 n이 되고 k가 0,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k exponential에 j 2파이 f0 kn 그 다음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 2파이 0k ln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또 썸메이션 순서를 바꿔주면은
ak가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n이 되고 exponential에 j2파이 f0 k-l n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증명하냐? 요 텀이 n이 됩니다. 언제? k와 l이 같을 때. 나머지는 0이 됩니다. k와 l이 다를 때.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k와 l이 같을 때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니까 a의 l이 되고 같은 값이 되면은 이 값 자체가 1이 되니까 n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결국 요걸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ak가 그죠? ak가 n분의 1에 썸메이션에 n이 n에 xn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2파이 f0 kn. 자, 요거를 결국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프레드 코에피션트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아예 이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리니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요 A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서 프레드 코에피션트, 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해도 되고, 그죠? 요게 이제 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죠. in discrete time signal에서. 그래서 직접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discrete time signal의 이제 프리의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continuous time에서처럼 discrete time에서도 이제 non-periodic signal에 대한 frequency analysis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또 Fourier transform이 discrete time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periodic한 신호가 아닌 이제 뭐 non-periodic한 periodic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discrete time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런 periodic 시그널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x tilde n이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이제 한 주기 앞에서하고 똑같아요. 논리는. 그거를 x 뭐 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x tilde n이 xn이 되겠죠. 언제 그러냐? n이 뭐 2분의 캐피탈 n이 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한 주기 안에서는 이제 두 개가 동일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정의를 좀 해볼게요. 또 define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을 x tilde n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with period n. 자, 근데 이제 뭐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면 이제 x tilde n이 거의 또 xn하고 또 비슷하게 되겠죠. 같은 원리예요. 앞에 continuous time하고. 자, 그래서 x tilde n이
이거는 이제 뭐 periodic signal이니까 바로 앞에서 했던 대로 프레 시리즈를 할 수가 있겠죠. AK, EA, J, F0, KN. 뭐 이때 AK는 어떻게 했었죠? n분의 1에 n이 캐피탈 n에 x tilde n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2 파이 f0 kn. 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테크닉을 씁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를 xn으로 바꾸는 거죠. xn으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되겠죠. 어차피 뭐 얘는 이제 뒤에가 비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 f 0 kn. 얘가 이제 뭐랑 같냐면 n분의 1에 x f가 같고 f가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도 k 곱하기 f0. 그죠? 자, 그래서 좀 수식을 비교를 해보면 xf에 f가 k f0를 하면 그게 뭐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 exponential 뭐 마이너스 j 2파이 k f0 n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하고 그 continuous time에서처럼 x tilde n이 캐피탈 N ak의 exponential j 2파이 0 kn. 이때 ak는 뭐였냐면 n분의 1의 x 아예 이렇게 적을게요. f0 이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예 요걸 이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써보면 n분의 1의 x의 kf0 exponential j 파이 f0 kn. 자, xn이 어떻게 됐었죠? 리미트이고 리미트 캐피탈 n이 무한대로 갈 때 된다고 했죠. tilde n.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직접 이제 뭐 적으면 되겠죠. xn이니까 그죠? 요게 n분의 1 x의 kf0 exponential의 j2파이 f0 kn.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죠?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하고 시그마가 인테리얼이 되고 f0가 뭐가 돼요? df가 되고 kf0가 f가 되고 n이 이제 무한대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썸메이션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인테그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가 x의 뭐 f가 되고 exponential의 j2파이 f n이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뭐가 돼요? df가 돼요. 그리고 자 적분 범위가 중요한데요. 자 요게 이렇게 되고, 자 지금 f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f에 대한 건데 f가 뭐냐면 k 곱하기 f0예요. f0 곱하기 한 주기 동안에, 그죠? k죠. 이게 n이 아니죠. 제가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제 n이 아니라 k가 되겠죠. n이 아니고 k가 되겠죠. n이 아니고 k. 자, 그러니까 k 곱하기 f0, 그죠? 요게 뭐가 될까요? f0는 극소양이 되지만 k의 한 주기 곱하기 f0는 당연히 0에서부터 1이 되겠죠. 네. 이 관계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렇게 관계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이죠. For discrete time signal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조금 하면 Fourier transform 자체는 그러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n이 뭐 -1부터 1까지 xn exponential의 -j 2파이 fn이었고요. 그 다음에 inverse Fourier transform은 이제 주파수가 주기 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f가 0에서 1까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특이한 점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periodic signal에서 Fourier transform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바로 그냥 정의를 좀 적고 역으로 증명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k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ak 델타 f 마이너스, 아까처럼 이제 continuous time처럼 impulse train을 이제 가지고 있죠. periodic impulse train. 이게 이제 Fourier 시리즈에서의 어떤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xn은 아까 우리 인버스 Fourier 트랜스폼이 0부터 1까지 xf의 exponential j 2pi f n df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뭐 대입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0부터 1까지 k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ak 델타 exponential j 2pi f n df. 자, 이것도 서메이션이랑 이제 또 인테그랄 순서 바꾸면 델타 f 마이너스 k f0 j 2pi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값을 가질 저기 인테그랄의 범위가 좀 잘못됐죠. 요렇게 요게 어떤 값을 가질까요? 요게 이제 바로 shifting property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델타 펑션이. 그래서 또 K가 얼마를 해야지 우리가 0, 캐피탈 F가 0에서 1 사이에 되냐, 그걸 따져 보시면 K가 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AK exponential의 J 2파이 KF 제로가 나오고 shifting property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periodic한 discrete time signal에서 프리의 시리즈가 잘 만족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periodic signal의 프리의 트랜스폼이 요 꼴이 맞다, 그걸 이제 증명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 프리의 시리즈에 관한 어떤 툴을 통해서 주파수 해석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을 공부를 이제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신호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이미지 처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서 이 frequency domain analysis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